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취자님,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머무르고 계신 공간의 조명을 한번 의식적으로 쓱 둘러보시겠어요? 천장이나 책상 위 스탠드 같은 거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스위치를 켜고 끄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빛이라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작 이 빛이 어떤 물리적인 원리로 우리 공간을 채우고 있는지, 또 우리 기분이나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솔직히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자료들을 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 건축이나 실내 디자인 전공자들이 교과서처럼 보는 건축설비 1 조명설비 관련 전문 강의 자료들 하고요. 네. 그리고 실내 건축 조명 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조명 실무, 또 공간을 쉽게 바꾸는 조명 같은 참고 서적들을 싹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가 아주 탄탄하네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이번 탐구 시간의 미션은 단순히 마트 가서 전구 밝은 거 고르는 법 이런 걸 넘어서요. 네, 그 이상이죠. 형체 없는 빛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디자인하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는데 정보가 좀 많아 보여도 머리 아프지 않게 핵심적인 아하 모먼트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공간을 경험한다는 건 결국 빛을 경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오, 철학적인데요? 네,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빛은 벽돌이나 유리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구조적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재라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고 공간의 목적을 딱 규정해버리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인 셈이죠. 이야, 빛을 물리적인 건축 자재로 바라본다. 이 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자재의 정체를 들여다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이 밝음이 사실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좁은 일부분이죠. 맞아요. 진짜 아주 좁은 틈새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얼마나 한정적인 주파수에만 맞춰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요? 정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공간에는 라디오 전파부터 마이크로파, 엑스레이까지 수많은 파장의 전자기파가 교차하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꽉 차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우리 눈의 망막은 오직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존재하는 그 대략 380에서 780 나노미터 파장 범위의 전자기파에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380에서 780 나노미터? 네, 바로 이 좁은 틈새, 가시광선 영역만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현실의 시각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이 화려한 세상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채널 중에 딱 하나의 라디오 채널만 듣고 있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명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결국 이 우주적인 에너지 중 아주 미세한 한 조각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수신기에 맞춰서요. 그렇죠. 생물학적 수신기인 눈에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인 신호를 보내는 고도의 기술인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엄청난 과학이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은 이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고 통제하는 걸까요? 여기서 빛의 여정을 추적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기둥, 즉 측광량이 등장하게 됩니다. 측광량. 저는 이 과정을 자료에서 읽으면서 마치 물이 흐르는 과정이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요? 네, 호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바닥을 확 적시고 그 물방울이 다시 튀어 올라서 내 얼굴에 닿는 그런 일련의 과정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딱 좋네요. 빛이 광원에서 태어나서 우리 청취자님의 눈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광속이죠. 네, 광속. 영어로는 루멘스 플럭스라고 하는데요. 수압이나 물의 방향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호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의 총량 자체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쫄쫄 나오는지 콸콸 나오는지. 맞습니다. 광속은 광원, 즉 전구에서 방사되어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는 빛의 총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의미합니다.
단위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루멘. 네, 맞습니다. 루멘을 씁니다. 이게 광속의 단위예요. 전구 사러 가면 박스에 크게 적혀있는 그 루멘이군요. 예전에는 조명 살 때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먹느냐 그 와트 수만 봤잖아요. 백열 전구 60와트? 100와트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LED처럼 적은 전력으로도 엄청난 빛을 뿜어내는 고효율 조명들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 조명 설계에서는 1와트당 몇 루멘을 뿜어내느냐, 즉 발광 효율이나 전등 효율이 공간의 에너지 설계를 좌우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자료 보니까 수치가 참 재밌더라고요. 100와트짜리 백열 전구가 1740루멘 정도인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무려 3.6 곱하기 10의 28승 루멘이라고. 어마어마한 수치죠. 상상할 수도 없는 양입니다. 호스에서 쏟아지는 물의 전체 양이 루멘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딱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론해 보면요. 네. 물이 100리터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100리터의 물을 스프링클러로 넓게 흩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가모스처럼 한 곳으로 강하게 쏠 수도 있죠. 맞아요. 빛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체 빛의 양, 즉 루멘만 안다고 해서 공간 디자인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차이가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인 광도가 필요합니다. 루미너스 인텐시티라고 하죠. 단위는 칸델라를 쓰더라고요. 네, 칸델라. 광도는 전체 빛의 양인 루멘 중에서 특정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빛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특정 방향이요? 아까 호스 비유를 빌리자는 호스 끝에 어떤 모랑의 노즐을 끼우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넓게 퍼지는 노즐이냐, 좁게 쏘는 노즐이냐. 노즐의 차이. 야, 이 부분에서 평소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느끼는 분위기의 비밀이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경험이 떠오르셨나요?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공간 전체가 환하고 그림자 하나도 없이 약간은 정신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빨리 먹고 나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네네. 반면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전체적으로는 되게 어둑어둑한데 신기하게 내 테이블 위에 스테이크만 아주 선명하고 먹음직스럽게 빛난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루멘과 칸델라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패스트푸드점은 높은 루멘의 빛을 넓은 각도로, 즉 플러드 조명처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공간 전체의 광도를 고르게 뭉뚱그려버리죠. 활동성을 높이는 거군요. 네, 반면에 고급 다이닝 공간은 전체적인 빛의 총량은 억제해요. 대신 20도 이하의 아주 좁은 각도로 쏘아지는 스팟 조명을 사용하죠. 아, 빛을 좁게 쥐어짜는 거네요. 맞습니다. 똑같은 루멘이라도 좁은 각도로 쥐어짜서 쏘면 그 특정 방향으로의 밀도, 즉 한델라 수치는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돋보기로 햇빛 모으듯이요. 네, 그래서 테이블 위에라는 아주 좁은 무대 위에만 광도를 극대화해서 시각적인 집중력과 프라이빗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도의 심리적 설계입니다. 정말 재밌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광원에서 빛이 출발했고 노즐을 통해 방향과 밀도까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 빛이 결국 어딘가에 부딪혀야 하잖아요. 표면에 닿아야죠. 네, 청취자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책상이나 거실의 바닥면 같은 곳이에요. 빛이 대상의 표면에 도달했을 때 그 표면이 빛을 얼마나 빽빽하게 머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 그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조도, 우리가 흔히 아는 룩스더라고요. 바닥이 얼마나 흠뻑 젖었느냐를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도는 1제곱미터의 면적에 몇 루멘의 빛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공간 용도별로 기준 조도도 있죠. 네, 법정 조도 기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실무적이고 중요한 단위죠. 그런데 건축가가 이 조도를 설계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물리적 장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저 이 부분 읽으면서 빛이라는 게 참 얄밉게 행동한다고 느꼈어요. 얄밉다고요? 네, 거리가 멀어지면 빛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1차원적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역자승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수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굉장히 극단적이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이죠. 책상을 창가나 조명에서 2배 멀리 이동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2배 멀어지면 느낌상 빛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실제 도달하는 조도는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와, 4분의 1이요? 네, 3배 멀어지면 9분의 1로 뚝 떨어지고요. 빛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절벽 아래로 추락하듯 급격히 소실된다는 뜻입니다. 제곱으로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아주 높은 호텔 로비 같은 곳을 설계할 때 일반 층고랑 똑같은 조명을 쓰면 바닥은 완전 암흑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로비 조명은 엄청 세거나 아예 늘어뜨리거나 하는 거군요. 거리가 늘어난 만큼 그 제곱에 비례해서 빛의 강도를 보상해줘야 하니까요. 거리에 따른 추락도 무서운데 심지어 각도에 따라서도 조도가 확확 바뀌잖아요. 네, 코사인 법칙이 적용되죠. 손전등을 책상에 수직으로 똑바로 내리쬐을 때가 제일 밝고 비스듬하게 기울일수록 빛이 닿는 면적의 타원형으로 넓게 퍼지면서 해당 면적의 밝기는 옅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명기구의 위치를 단 몇 센티미터만 옮겨도 바닥에 떨어지는 룩스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명 설계는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라 복잡한 3차원 기하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이네요, 진짜. 수치상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무조건 밝다고 느낄까요? 아, 그 지점.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제가 제 책상 위에 500룩스라는 아주 쾌적한 양의 빛이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책상 위의 절반은 빛을 다 흡수해버리는 새까만 벨벳천으로 덮여 있고 네네. 나머지 절반은 빛을 튕겨내는 새하얀 유광 도화지로 덮여 있다면 어떨까요? 조도계로 재보면 둘 다 똑같이 500룩스가 나오겠죠? 맞아요. 똑같이 500룩스의 조명 샤워를 받고 있는데 제 눈에 검은 벨벳은 칙칙해 보이고 하얀 도화지는 막 눈이 부시도록 밝아 보일 겁니다. 정확합니다. 공간에 뿌려진 빛의 양, 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발견이 바로 조명 설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네 번째 기둥, 휘도의 등장입니다. 루미넌스라고 하죠. 단위로는 니트나 스틸리브를 쓰고요. 네, 조도가 대상 표면에 떨어진 빛의 객관적인 밀도라면 휘도는 그 표면에서 반사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눈동자를 향해 날아오는 빛의 강도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 즉, 인간의 뇌가 실제로 인식하는 주관적이고 궁극적인 밝기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조명에서 출발한 전체 물이 루멘, 노즐로 압축한 강도가 칸델라, 바닥이 젖은 정도가 룩스, 네, 라면, 마침내 바닥에서 튀어올라서 내 얼굴을 때리는 물보라가 바로 휘도, 즉 니트인거든요. 완벽한 비유와 정리입니다. 표면에 반사율을 곱한 광속 발산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아, 반사율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인테리어 마감재의 선택이 조명 설계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명기구 자체보다 마감재가요. 네. 공간의 조도를 아무리 높게, 룩스를 높게 설계해두어도 벽지나 바닥재, 가구의 반사율이 낮으면 인간은 그 공간을 어둡다고 인지합니다. 까만 방에 조명 켜는 거랑 하얀 방에 조명 켜는 게 다르듯이. 그렇죠. 반대로 투명한 유리전구를 맨눈으로 볼 때랑 불투명한 갓을 씌웠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갓을 씌우면 훨씬 눈이 편안하죠. 전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양, 즉 루멘 자체는 비슷해요. 하지만 넓은 갓 전체로 빛을 분산시켜주면 우리 눈을 향하는 투영 면적이 넓어집니다. 아, 면적이 넓어지니까. 면적이 넓어지면 빛의 밀도, 즉 휘도가 낮아져서 눈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 휘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조명은 사실 풍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조명이 폭력이 될 수 있다. 야, 이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빛이 우리를 공격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눈부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문 용어로 현휘, 영어로 글레어라고 부르는 불청객 말입니다. 단순히 아우 누부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지각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맞아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도라고요. 현위는 빛의 설계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증상입니다.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과도한 휘도 대비입니다. 인간의 눈은 꽤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시야 안에서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10대 1 비율을 넘어가면 10대 1이요? 네, 생물학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변은 캄캄한데 유독 스마트폰 화면만 최대 밝기로 켜져 있을 때 눈이 아픈 고통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 전에 불 끄고 폰 볼 때 그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시야 자체가 압도적으로 밝은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 밝아서 문제인 거? 보통 평균 휘도가 제곱미터당 약 25,000 칸델라를 넘어가면 우리 망막의 수용기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시야가 먹통이 되어버린다니 듣기만 해도 눈이 피로해지네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상향등천 자동차랑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앞이 전혀 안 보이죠. 네, 눈부심 때문에 사물식별 능력 자체가 마비되는 거. 그걸 감능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디서빌리티 글레어죠. 반면에 당장 앞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보고 있으면 눈이 막 시리고
짜증이 솟구치면서 생리적인 피로를 유발하는 건 불쾌현이라고 부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 건축이나 사무 공간에서 우리를 가장 일상적으로 괴롭히는 현이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광막 반사라는 교묘한 현상이죠. 베일링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아, 광막 반사 저 이거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는데 하필 천장 조명이 맞아요. 하필 천장 조명 빛이 노트북 유광 화면이나 테이블에 펼쳐놓은 잡지의 빳빳한 종이에 반사되어서 글씨가 허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 다들 있으시죠? 다들 한 번쯤 고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각도 피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대상 표면의 빛이 얇은 막처럼 덮여서 글씨와 종이의 대비를 지워버리는 현상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의 형태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건 인기가 묻은 어두운 부분과 종이의 밝은 부분 사이의 대비 덕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광원이 뿜어낸 빛이 표면에서 거울처럼 정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직행해버리면 그 대비 자체가 하얗게 씻겨 내려갑니다. 씻겨 내려간다. 이것은 조명 밝기, 즉 조도를 아무리 높여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밝게 하면 글씨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오히려 빛이 강할수록 광막 반사는 더 심해져서 시각적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이죠. 헐. 결국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기하학을 철저히 계산해야만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각도가 생명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물리학이 실제 우리 삶의 공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제 시스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루멘, 칸델라, 룩스, 휘도, 그리고 현위까지. 이 수치들을 도구 삼아 공간을 빚어내는 실제 조명 시스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 건물들, 특히 사무실이나 상공간을 보면 천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구멍을 뚫고 조명을 매립해 놓은 다운라이트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다운라이트를 사랑하는 걸까요? 시공의 편의성과 공간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조명기구를 천장면 위로 숨기면 천장이 깔끔해 보이고 공간이 확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바닥을 향해 빛을 직접 내리꽂기 때문에 원하는 조도를 가장 직관적이고 규칙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겠네요. 바둑판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하기 쉬워서 현대적인 오픈 플랜 사무실에 아주 제격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제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빛이 수직으로 바로 내리꽂히니까 당연히 책상 표면에서 튕겨나오는 광막 반사나 현위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빛이 바닥으로만 향하니까 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어두컴컴해지는 동굴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작업면은 밝은데 주변 천장이나 벽은 어두우니까 과도한 휘도 대비가 발생하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겠네요. 네. 그래서 조명 디자이너들은 이 다운라이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빛을 흩뿌리는 확산 패널을 덧대거나 아예 다른 방식의 시스템을 혼합합니다. 섞어 쓰는군요. 가장 우아하고 편안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간접 조명 시스템이죠. 인다이렉트 라이팅이요. 간접 조명. 천장이나 벽을 향해 빛을 쏴서 그 반사된 빛으로 공간을 밝히는 방식이죠. 물 비율을 다시 쓰자면 호스로 바닥을 바로 쏘는 게 아니라 네, 천장에 물을 써서 부드러운 안개처럼 공간에 내려앉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안개라는 표현이 아주 찰떡입니다. 천장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발광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면적을 넓히는 거군요. 아까 갓 씌운 것처럼. 그렇죠. 빛이 넓은 면적에서 반사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공간 전체의 조도는 균일하게 유지되면서도 우리 눈을 찌르는 직접적인 강렬한 휘도는 사라집니다. 눈부심이 없겠네요. 그림자조차 아주 부드럽게 지기 때문에 호텔 로비나 휴식 공간처럼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야 하는 곳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단점은 없나요? 물론 빛이 한번 흡수되었다 반사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조명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죠. 전기는 더 먹지만 네, 하지만 시각적 안락함이라는 그 대체 불가한 가치를 얻어내는 겁니다. 결국 좋은 공간이란 효율성 하나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빛의 무기를 다르게 꺼내드는 곳이네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죠. 벽면의 거친 벽돌 질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빛을 벽에 바짝 붙여서 쓸어내리듯 비추는 그레이징 기법으로 칸델라의 묘미를 살리고요. 맞습니다. 특전 예술 작품만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트랙에 스포트라이트를 달아 극적인 대비를 주고요. 갤러리처럼요.
또 일하는 책상 위에는 태스크 조명인 태스크라이트를 두어서 작업에 필요한 조도를 확실히 챙기면서 주변 배경은 플로어 스탠드로 은은하게 채워주어 눈의 대비를 줄여주는 것. 완벽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숨 쉬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빛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같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전자기파의 파장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을 둘러싼 거대한 건축의 공간까지 기나긴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네요. 오늘 탐구 내용을 제가 쫙 한 줄기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우주의 수많은 주파수 중 우리 눈이 허락한 유일한 채널, 가시광선, 광원이 뿜어내는 총체적인 에너지의 폭포수인 광속 루멘. 네, 그 폭포수를 특정 방향으로 정밀하게 쏘아내는 빛의 밀도, 광도, 칸델라. 아주 좋습니다. 그 빛이 거대한 거리를 건너고 코사인의 각도를 이겨내며 마침내 내 책상에 도달해 흠뻑 적시는 양, 조도, 룩스. 그렇죠. 그리고 그 표면에서 튕겨나와 마침내 내 눈동자에 맺히는 최종적인 밝기의 실체, 휘도, 니트.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물리 법칙을 통제해 눈부심이라는 폭력을 막고 우리에게 쾌적한 안개를 선사하는 다양한 조명 시스템까지. 와, 아주 매끄러운 정리입니다. 오늘 다룬 빛의 언어들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텅 빈 공간을 마주했을 때 단순히 어떤 가구를 놓을까를 넘어서서 빛부터 생각하게 되겠네요. 네, 이 공간을 어떤 톤의 빛으로 채색할 것인가를 먼저 상상하게 되실 겁니다. 청취자님, 이제 내일 출근해서 사무실의 넓은 오픈 공간을 보시거나 주말에 멋진 레스토랑에 가셨을 때 천장에 숨어있는 다운라이트와 벽을 타고 흐르는 빛의 각도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직업병이 생기는 거죠. 유리 테이블에 단사된 빛 때문에 눈이 부실 때는 나 지금 광막 반사 때문에 시지각의 대비를 도둑맞고 있구나 하고 쿨하게 생각하시며 책을 살짝 기울이시게 되겠죠.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에 숨겨진 차원을 하나 더 얻어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텍스트를 모두 아우르면서 청취자님께 여운을 남길 만한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지며 오늘 탐구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전구에서 출발한 빛이 거리에 따라 떨어지고 각도에 따라 옅어지는 조도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네, 배웠죠. 하지만 여러분이 눈이 느끼는 최종적인 밝기, 인간이 인지하는 궁극에 비친 휘도는 조명이 아니라 그 빛을 튕겨내는 표면의 반사율과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마감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의 벽지 색깔을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바꾸거나 항상 빛을 반사해 광막 반사를 일으키던 유광 코팅 책상을 빛을 부드럽게 머금는 무광 매트 질감의 가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하. 천장의 전구를 단 한 개도 교체하지 않고 방 전체의 빛의 양과 눈부심을 완벽하게 재설계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완전히 새로운 조명 설계가 되는 거죠. 오늘 밤 방의 스위치를 켜실 때 여러분의 방을 채우고 있는 벽지와 가구의 표면들이 과연 저 위에서 떨어지는 빛과 어떤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밤이 되겠네요. 빛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의 공간과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